안녕하세요, 달리 나음입니다. 오늘부터 안드로이드 앱 프로그래밍 강의를 시작합니다. 코틀린 자바를 한눈에 안드로이드 앱 프로그래밍이라는 책으로 강의를 하고요. 책은 코틀린과 자바로 되어 있는데 이 강의에서는 코틀린 위주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첫 챕터인 안녕 안드로이드를 오늘 진행할 예정이고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설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첫 시작하기, 에뮬레이터에서 앱 실행하기, 안드로이드 단말에서 앱 수행하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설치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제프린스의 인텔리제이를 기반으로 한 표준 안드로이드 통합 개발 환경입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그래들 기반으로 유연한 빌드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복잡한 빌드도 모듈 시스템을 통해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공통 기능을 만들기 위한 코드 템플릿도 있고요. 테마 편집기가 향상되어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위즈윅 환경에서 UI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성능 문제, 재사용 문제, 버전 간 호환성 문제 등의 다양한 문제들을 잡을 수 있는 린트 환경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안드로이드 사이트에서 받을 수가 있는데요. developer.android.com/studio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현재 버전은 4.1.1 버전인데 사용하는 버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능한 최신 버전을 받아주세요. 이 영상에서는 4.1.1 버전을 사용할 것인데요. 다운로드하기 위해서는 먼저 약관에 동의를 해야 됩니다. 본인은 상기 약관을 읽었으며 이에 동의합니다라는 걸 클릭을 하시고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적절한 방식으로 설치를 하고 나서 처음으로 수행을 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SDK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SDK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이 위저드를 통해 가지고 SDK를 설치하게 됩니다. 먼저 어떤 SDK 버전을 설치할 것인지 물어보게 되는데요. API 30 버전이 안드로이드 11 버전 최신 버전의 SDK입니다. 굳이 바꾸실 필요는 없고요. 넥스트를 눌러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떤 구성 요소를 설치할지 확인을 받게 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피니쉬를 눌러서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뭔가 사양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프리비어스를 눌러서 이전 단계로 가서 설정을 바꾸시면 됩니다. 다운로드를 받는 과정은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단히 커피나 음료를 마시면서 기다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피니시 버튼을 눌러서 다운로드 컴포넌트 과정을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컴포넌트를 설치하고 나면 웰컴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웰컴 화면은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요. 각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내용들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버전마다 조금씩 다른데 현재는 크리에이트 뉴 프로젝트가 첫 번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스타트 어 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젝트로 되어 있었는데 어쨌든 첫 번째 메뉴를 통해서 앱을 만들 수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기존 프로젝트를 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깃허브나 깃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가져오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프로파일 올 디버그 APK가 있는데 기존 앱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프로파일링을 하거나 디버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자체는 그래드를 쓰고 있는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밖에서 만들어진 프로젝트나 이클립스 등의 다른 환경에서 만들어진 프로젝트를 가져올 때 쓰는 기능이고요. 마지막으로 있는 메뉴는 안드로이드 코드 샘플을 가져와서 수행해 보는 것입니다. 저희는 먼저 첫 번째 메뉴인 Create New 프로젝트를 사용할 것이고요. 저희 책에는 스타트 어 뉴 안드로이드 프로젝트였는데 4.0과 4.1의 UI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전체적인 흐름은 비슷비슷해요. 약간씩만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 뉴 프로젝트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는데요. 미리 만들어진 템플릿이 있고 그 템플릿부터 우리는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템플릿은 먼저 첫 번째 항목은 폰은 타블렛으로 휴대폰과 타블렛을 위한 탭인데요. 대부분의 앱은 이 탭 안에서 만들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웨어OS인데 범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웨어란 이름을 지었지만 주로 스마트워치에서만 사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세 번째는 TV이고요. 안드로이드 TV를 위한 앱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오토모티브는 안드로이드 오토를 위한 앱. 마지막으로 안드로이드 스팅스는 사물 인터넷을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폰앤 타블렛만 볼 것이고요. 폰앤 타블렛에도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텐데요. 액티비티는 화면을 구성하는 하나의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드로이드 앱에 있는 하나의 화면이 하나의 액티비티라고 보시면 되는데 No 액티비티는 액티비티가 없는 구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액티비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바닥부터 만들어 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베이직 액티비티는 기본 액티비티에 떠있는 동그란 버튼이 있어요. 그리고 MT 액티비티는 비어있는 화면에 있는 구성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항목들을 보지 않을 거고요. MT 액티비티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Configure Your Project라고 프로젝트 설정하는 화면이 뜹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항목들을 설정해야 되는데요. 네임과 패키지 정도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어플리케이션 이름을 헬로라고 정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네임에 헬로라고 적어주시고요. 패키지 네임은 회사나 개인 도메인의 역순으로 적는데요. android.example.com이 있다면 com.example.android라고 정의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점을 붙이고 프로젝트 이름을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android.example.com은 com.example.android 되고 그 다음에 점을 붙인 다음에 프로젝트 이름을 헬로로 할 거기 때문에 헬로라고 적습니다. 랭귀지는 코틀린과 자바가 있는데 이 강의에서 코틀린을 기반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소 API 레벨이 있습니다. 이 항목은 기본으로 지정해도 무방합니다. 여기에서 API 16 버전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API 16 버전은 안드로이드 4.1 버전인 젤리빈 버전이고요. 젤리빈 버전 이상에서만 이 애플리케이션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미니멈 SDK 다음에 보면 4.1 버전인 젤리빈이 99.8% 정도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버전이 높아질수록 조금씩 커버리지가 낮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6.0 버전인 마시멜로 버전으로 가면 커버리지가 84.9%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논리파까지만 올려도 90% 이상이 커버가 된다는 거죠. 저희는 99.8% 커버할 수 있는 젤리빈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나면 기본적인 구성에 맞추어서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MT 액티비티를 직접 수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에뮬레이터에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재생 버튼처럼 보이는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No 디바이스 옆에 있죠. 이 버튼을 누르면은 앱이 수행이 돼야 되는데요. 처음으로 수행을 했을 때는 경고창이 뜨게 됩니다. 수행할 단말기가 없다는 거죠. 물론 휴대폰 연결해 뒀으면 수행이 될 수도 있는데요. 지금은 아무것도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앱을 수행하기 위해서 에뮬레이터를 실행해 볼 텐데요. No 디바이스를 클릭하면 AVD 매니저가 있습니다. 이 항목을 클릭합니다. Your Virtual Device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중간에 보이면 Create Virtual Device가 있는데요. 이 버튼을 클릭합시다. 어떤 가상 머신을 만들지를 선택하는 것인데요. 중간에 보면은 픽셀2가 선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화면 해상도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스크롤 해보시면 픽셀2가 기본으로 선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테고요. 다음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후 단계를 진행하겠습니다. 시스템 이미지 선택 창이 뜨는데요. 여러 가지 시스템 이미지가 있는데 이미지들이 모두 다 다운로드 버튼이 옆에 붙어 있어요. 지금은 이미지가 없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최신 버전인 R 버전의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클릭을 하면은 라이센스 동의를 구하는데요. 화면 아래쪽에 보면은 Accept 라디오 버튼이 있어요. Accept를 누른 다음에 밑에 있는 Next 버튼을 눌러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커피 타임입니다. 설치하는 과정이 좀 시간이 걸리니까 커피나 음료 아니면 담배를 하셔도 좋습니다. 설치가 마무리되면은 피니시를 눌러 종료를 합시다. 이제 시스템 이미지 선택에서 R 이미지가 있고 넥스트를 눌러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은 대충 정하면 됩니다. 기본적인 이름, 기본으로 구성되어 있는 픽셀2 API 30도 좋고요. 아무 이름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설치가 완료되면은 가상 디바이스에 아까 만들었던 픽셀2 API 30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창을 닫고 나가시면 됩니다.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상단에 보시면은 재생 버튼 옆에 픽셀2 API 30이라고 적혀 있는 게 보입니다. 이 가상 머신으로 통해서 이 가상 머신을 통해 앱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요. 런 버튼을 눌러서 앱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하나의 액티비티, 그러니까 안드로이드의 화면 하나 보여주는 것이고요. 가운데 헬로 월드라는 글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진행이 되었다면 에뮬레이터에서 앱을 수행하는 것을 다 마치신 것입니다. 이제 실제 안드로이드 단말에서 앱을 실행하는 것을 해볼 것입니다. 먼저 휴대 단말에서 화면 상단을 아래로 내리면은 알림창이 뜨는데요. 보통 알림창의 우측 상단 아니면 우측 하단에 톱니바퀴 모양의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이 버튼이 설정으로 가는 버튼입니다. 이 버튼을 눌러 설정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설정으로 이동한 다음에 개발자 모드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안드로이드 폰이나 타블렛을 개발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개발자 모드를 켜야 합니다. 개발자 모드를 켜기 위해서는 설정에서
빌드 번호라는 걸 찾아서 그 빌드 번호를 연타하면 개발자 모드가 활성화됩니다. 폰마다 다른데 어떤 폰은 시스템 메뉴 안에 휴대전화 정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설정에 가자마자 휴대전화 정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설정에 가자마자 휴대전화 정보가 있으면 바로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휴대전화 정보가 보이지 않고 시스템이 있다면 시스템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휴대폰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세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휴대전화 정보를 클릭해서 이동하게 되면 소프트웨어 정보라는 항목이 있고요. 이 소프트웨어 정보 항목을 클릭한 다음에 빌드 번호라는 걸 소프트웨어 정보로 이동한 다음에 빌드 번호가 보이면 이 빌드 번호를 연타하면 됩니다. 연타를 하다 보면은 개발 설정 완료 몇 단계 전입니다. 이런 토스트 알림이 뜨고요. 이 토스트 알림이라는 것은 안드로이드에서 간단한 알림을 하기 위해서 화면 하단에 이렇게 띄우는 네모난 박스를 의미합니다. 빌드 버전을 연타하다 보면 개발자 모드를 켰습니다라는 알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알림을 받은 다음에 설정 화면에 다시 이동해서 화면 하단을 보면 개발자 옵션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으로 이동한 다음에 아래쪽으로 스크롤링을 하시면은 USB 디버깅이 있어요. 이 USB 디버깅을 클릭해서 활성화 하시면 됩니다. 활성화를 하게 되면 화면 하단에 USB 디버깅을 허용하시겠습니까? 라는 바텀 시트 다이얼로그라는 게 뜨는데요. 안드로이드에서는 팝업이라 부르지 않고 다이얼로그라 부르는데요. 화면 하단에 나타나는 이렇게 작은 다이얼로그를 바텀 시트 다이얼로그라 부릅니다. 여기서 확인을 눌러 허용을 누르고 USB 디버깅을 허용하시겠습니까? 라고 뜨면서 컴퓨터 RSA 지문이 뜨는 것은 USB 케이블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경우인데요. 아무 컴퓨터나 연결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허용을 눌러서 컴퓨터에서 접근할 수 있게 하면 되겠습니다. 개발자 모드도 활성화하고 USB 케이블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우측 상단에 단말기의 이름이 뜹니다. 삼성이나 LG나 픽셀 등의 이름이 뜨겠죠. 이렇게 떠 있는 걸 보시게 된 후에 옆에 있는 런 버튼을 누르면은 실제 단말에서 헬로 월드가 뜨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강은 여기까지이고요. 이어서 기본적인 UI 컴포넌트를 다루겠습니다.